파트 3 방어의 기술. 참여할 전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경제성의 원칙. 눈에 보이는 비용 외에도 무형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당신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상대방의 선의를 잃게 될 수도, 또 승리할 경우에는 패배자의 분노를 살 수도 있다. 또 승리하기 위해선 시간도 걸리고 동맹에게는 빚도 지게 될 수 있다. 더 나은 시기가 분명 있을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에 더 부합하는 무언가를 시도할 때가 분명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역사는 비용을 무시한 이들의 시체로 어지럽혀졌다는 것을. 불필요한 전투로 기력을 소모하지 말고 다음번 전투에 임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전적으로 약하거나 전적으로 강한 사람이나 집단은 없다. 제 아무리 천하무적으로 보인다 해도 모든 군대는 약점, 즉 제대로 방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규모가 큰 것이 결국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아무리 약한 집단이라 해도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숨겨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강점과 약점을 신중하게 따져본다면 당신도 골리앗만큼 거대한 적을 새총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적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당신은 완벽한 경제성을 추구하여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적이 당신과 동급이라면 더 많은 무기를 손에 넣는 것보다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하는 편이 낫다. 당신이 적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도 경제적으로 싸워야 한다. 피카소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듯 행동하라고 말했다. 가난한 이들은 더 창의적이며 더 즐겁게 사는 경우도 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다. 한니발 장군은 다른 수많은 장군들처럼 한 가지 전투 방법에 얽매이는 대신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조정했다. 확고부동한 목표들이나 간절히 바라는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탁상공론식으로 계획하지 않기.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당신이 사용할 도구들과 물자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꿈이나 계획이 아닌 현실의 기반을 세워라. 당신만의 기술적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우위, 군대의 사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수단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꽃을 피우게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의 전략은 더 현실성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창의성과 효과성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꾸고 난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찾으면 고갈, 낭비, 실패를 재촉할 뿐이다. 완벽한 경제성을 인색함과 혼동하지 마라. 당신에게 가장 알맞는 수준, 즉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당면한 과제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재능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당신의 수준에 딱 맞는다면 당신은 지치지도 건태로 인해 침체되지도 않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력이 샘솟을 것이다. 완벽한 경제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확히 그 수준을 조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의 앞길의 저항력은 줄이고 더 큰 에너지가 분출되도록 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당신의 한계를 확장할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줄 것이다.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어라. 반격의 기술. 한 발 뒤로 물러나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예기치 못한 반격을 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약점은 강점이 된다.
루즈벨트 스타일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자기 방어술인 유술에 비유될 수 있다. 유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먼저 공격하게 만든다. 그리고 상대방이 달려들어 치거나 낚아채거나 뒤로 밀려고 할 때 그 힘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든다. 적절한 순간에 교묘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힘에 말려 균형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다반사며 넘어지지 않는다 해도 쉽게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한 발짝 물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행동을 취하도록 놔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내향적 강인함은 외향적 공격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게 마련이다. 시간은 당신 편이다. 소리 없이 살금살금 다가가 갑자기 먹이를 덮치는 고양이처럼 불시에 민첩하게 반격하라. 유술을 당신의 스타일로 삼아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공격과 일상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일어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라. 그리고 단번에 힘찬 반격을 가할 때 유술을 활용하라. 우리는 본래 인내심이 부족한 동물이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참지 못하며 우리의 욕구가 최대한 빨리 충족되기를 바란다. 이는 엄청난 약점이 된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급하게 돌진하다 보면 선택권은 좁아지고 곤경에 빠지게 된다. 한편 인내심은 전쟁에서는 특히 무한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기회를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격을 가해 적의 허를 찌를 시간도 벌게 된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본성에 굴복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인내심을 배우면 당신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갑자기 늘어난다. 사소한 전쟁을 치르느라 기력을 소모하는 대신 당신은 적절한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게 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확히 사고하게 된다. 또 상대방이라면 항복이나 퇴각밖에 생각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당신은 반격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위협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라. 전쟁 억지와 경고. 충동을 피하려 하거나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군사 지도자와 전략가들이 거칠고 탐욕스러운 상대를 다루는 수단으로 수세기에 걸쳐 개발해온 경고성 위협을 고려해보자. 이 억지 기술은 전쟁과 인간 본성에 관한 3가지 기본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은 상대가 힘이 없거나 취약한 모습을 보면 더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그들은 상대가 약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셋째, 그들은 빠르게 그리고 대가 없이 손쉬운 승리를 얻고자 한다. 억지 전략이란 이러한 역학관계를 반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당신에게 따라다니는 나약하고 순진한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당신과의 싸움이 생각처럼 쉽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즉, 당신은 실제로 취약한 상태지만 그들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약점을 숨겨서 그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라. 상대를 진정시키는 것도 싸우는 것만큼 그들을 약화시킨다. 도발을 억제하고 겁을 주어 그들이 공격을 멈추고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면 귀중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공격자를 억제하려면 당신의 겉모습과 당신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고 기만하는 데 능해져야 한다. 다음은 억지 전략과 경고성 위협에 관한 기본적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공격형 전쟁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방어형 전쟁, 즉 당신이 취약하거나 공격을 받고 있는 순간에 효과가 뛰어나다. 모두 이 분야의 위대한 대가들의 경험과 저술에서 나온 것이다.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하라. 당신의 약점을 숨기고 적을 속여 공격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이 예기치 못한 대담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겁 없이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신이 약할 거라는 적의 인식을 뒤집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첫째, 적은 당신의 행동 뒤에 이를 뒷받침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둘째, 적은 전과 달리 당신을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위험을 맞받아 쳐라. 적이 당신을 몰아붙이려 한다면 소규모라도 기습적 공격을 가해 겁을 줌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적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협하라.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얼마든지 무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라. 하지만 싸움을 지나치게 크게 벌일 필요는 없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라. 감정적 행동은 약자의 표시일 뿐이다. 다만 당신이 다소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음을 넌지시 비치면 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상대는 두려운 법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타고난 편집증을 이용하라. 상대편에게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간접적이면서 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라. 중개자들을 이용해서 당신이 어떤 사건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라. 까다롭거나 완고하거나 난폭하거나 무모하게 효율적이거나 어떤 평판이든지 다 해당된다. 이 이미지를 장기간 쌓아 올리면 사람들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며 당신을 존경하면서 다소 두려워할 것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은 때때로 강인한 모습을 연출해야 하지만 결국은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연출의 필요성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평판은 공격적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겁을 먹고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평판을 세심하게 쌓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는 허점이 보이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세년도어 계곡에서 있었던 스톤윌 잭슨의 이야기는 단순한 진리를 말해준다. 인생에서도 그렇듯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실제 병력 규모나 보급 상태가 아니라 적이 인식하는 당신의 모습이다. 만일 그들이 당신을 힘없고 취약한 존재로 본다면 그들은 공세로 나오고 당신은 자연히 공경에 빠진다. 하지만 당신이 강하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숨겨둔 자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당신을 다시 평가할 것이다. 그들이 계획을 바꾸거나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만든다면 그 자체로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 어느 전투에서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즉 대규모 병력을 모으거나 모든 약점을 방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겉모습을 조작해서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야 한다. 잭슨처럼 취약하거나 위험한 시점에는 무모하면서도 예측 불가하며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담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때 당신의 행동이 간파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강력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관심, 걱정, 다소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적이 당황해서 달아나게 할 수 있다. 거리를 유지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허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공격자들은 당신이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러설 것이다. 보이드는 명성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원래 당신의 명성은 위협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당신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친절하고 유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모습이 잘 통하지만 위기와 난관을 맞이했을 때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농락하고 낙담시키며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번도 반격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무리 위협적인 몸짓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 당신은 친절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까다롭고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난폭한 행동을 분명하게 몇 번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사람들이 당신을 싸움꾼으로 생각하면 당신을 대할 때 다소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쓸모가 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파악하라. 작전상 후퇴의 방법. 전쟁은 속임수이다. 당신은 스스로 강하다는 생각에 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은 당신이 엄청난 위험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에 몰입하다 보면 통찰력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게으르고 간섭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는 것이다. 전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후퇴가 항상 나약한 것은 아니다. 위험이나 곤경의 순간에는 싸움을 거부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일 수 있다. 적과 교전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귀중한 것은 전혀 잃지 않고 내면을 정비하고 생각을 다듬으며 진정한 추종자와 진드기 같은 존재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시간은 당신의 동맹군이 된다. 외부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힘을 얻게 되어 나중에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도래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그리고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개성이 다르고 각기 유일무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이며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은 책 스승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비가시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상황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상황에 대처한다. 대인 관계에서도 다른 이들의 페이스와 기분에 쉽게 말려든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일종의 안개가 깔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전쟁이란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사건이다. 장군들은 특정 장소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도와 전략에 의존한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에서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의 활용법을 알고 있다면 우월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공격과 방어의 새로운 차원을 가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시간뿐이다. 시간만이 진정 유일한 생필품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소유물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제 아무리 강력한 공격자라 해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서 시간을 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감옥에서조차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면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전쟁에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것으로 가장 한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